이란과 미국은 전쟁 종식 합의에 근접했다는 신호를 보낸 직후 다시 상호 포격을 재개했습니다. 양측 모두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규정할 양해각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핵 프로그램 문제 외에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쟁점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이번 방송에서는 누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양측이 계속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는지 차분하게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방송이 끝날 때쯤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나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시작하기 직전인 5월 26일, 양측은 상호 이해에 관한 일종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협상을 벌였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정이 아닙니다. 거래도 아닙니다. 단지 양해각서일 뿐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기본 전제는 양해각서에 서명하면 전투 행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인 재개와 60일간의 다른 문제 해결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개방에 관한 상당히 확고한 합의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이란의 실질적이고 시한이 있는 핵 문제 협상 참여입니다. 기본 합의는 당사자들에게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60일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난 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모두가 그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잠재적인 합의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도록 의무화할 것입니다. высокообогащенного урана. 결과로 돌아가서 핵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는 다음 협상 단계의 주제가 될 것이며, 즉, 지금 이 메모랜덤 단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논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26일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있던 날, 백악관의 한 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란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라늄이 없으면 달러도 없다. 파르강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비례적으로 약화됩니다. 이것은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원칙의 강화된 버전입니다. 여기서 우라늄 가루는 고농축 우라늄을 뜻합니다. 즉, 미국인들은 우라늄을 넘기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떤 돈인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은 합의에 대해 서둘러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이스마일 바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논의된 사안의 상당 부분에 대해 상호 이해에 도달했지만 이것이 곧 합의서에 서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걸려있고 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토요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메모랜덤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여러 언론, 그중 일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가까운 급진적인 매체들인데 이들은 해협이 계속 이란의 통제하에 남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란은 산박 운항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겠지만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바가이의 인용입니다. 해협은 사실상 이미 개방되어 있지만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동을 관련 이란 당국과 조율해야 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대가로 미국이 자국 항구에 대한 봉쇄를 동시에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봉쇄는 합의에 도달하고 확인되고 서명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트럼프는 양해각서가 아니라 최종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아니라고 하며 반대로 하자고 합니다. 두 번째, 이란 내 우라늄 비축량과 그 농축에 관한 것입니다.
이란 관리들은 우라늄에 관한 협상은 전쟁 종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만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라늄은 핵연료의 핵심으로 고농축될 경우 핵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이란이 이번 합의에 따라 핵 비축량 이전, 장비 폐기, 시설 폐쇄, 심지어 핵폭탄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조차도 어떤 의무도 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전혀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여러 차례 이란이 결국 자신들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워싱턴 공식 인사들은 먼지 없으면 달러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테헤란의 재정적 요구가 충족되기 전까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서방에서의 자산 동결 해제를 의미합니다. 이 초기 양해각서에는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양측 간의 이견을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것이 포괄적 합의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공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이란이 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원칙적으로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것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물론 저는 영구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영원히는 안 되니까 최소한 20년이라도 하자는 거죠. 세 번째, 바로 그 동결된 자산들입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한 이란은 24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즉시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절반은 테헤란의 요구에 따라 이 양해각서에 대한 첫 번째 합의 발표 후에 해제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합의의 모든 조건이 이행된 후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타스님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특정 부분의 이란 자산이 해제되지 않고 모든 동결 자산에 보장되고 지속적인 해제를 위한 명확한 메커니즘이 없다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미국의 고위 관리는 이란 자산의 해제는 오직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이후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자산들이 어떻게 이란에 반환될지에 대해 아무런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산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아닌 다른 해외 은행에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푸틴에게 러시아를 다시 스위프트에 연결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은 유럽, 즉 유럽연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그들의 관할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동결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결을 해제하나요? 예를 들어 어떤 금액이 가상의 독일에 동결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시장이 우리는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면 트럼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번째, 제재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 씨는 짧은 기간 안에 제재 해제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이란이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한다는 점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항은 각서 작업이 끝난 후에 조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란 통신사 파르스의 평가에 따르면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 정부는 거의 100억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60일 협상 중 이란 정부는 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란이 의무 없이 전쟁 종결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 중임을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일부 자산을 동결 해제하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일 동안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협상의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최소 220억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란의 탄도미사일 분쟁 중에 미국 관리들은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파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빠르고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점점 그런 이야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사일 무기고 문제가 더 넓은 협상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말조차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만의 아랍 국가들은 이를 시급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결국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여섯 번째, 레바논과 헤즈볼라. 이 부분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간의 지속되는 갈등이 어떤 양해각서에서든 언급될지 아니면 전혀 언급되지 않을지조차 전혀 불분명합니다. 일요일에 타스통신이 타스님과 함께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양해각서의 본문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요일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후 이스라엘 군도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1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하며 전쟁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도 월요일에 군이 레바논에서 공격을 강화하고 작전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하며 자신의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표단이 헤즈볼라가 참여하지 않은 채로 45일간의 불안정한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도로 체결된 이 합의 조건에 따라 이스라엘은 방어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협상은 정말로 어렵고 조만간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는 건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란도 꼭 확인해 주세요. 특히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